예, 이번 차시에서는 회귀 분석의 개념 두 번째 차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그 지난 차시에 우리가 회귀선을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인 최소 제곱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실제 몇 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회귀선을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 손으로 회귀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최소저급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예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논리를 쭉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서 실제로 회귀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예제는 이렇습니다. 몸무게로 키를 예측하는 회귀식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즉, 몸무게가 독립 변수가 되고요. 키가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예측하는 함수 f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회귀선을, 직선인 회귀선을 만들 테니까 yi 햇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다라고 하는 요 회귀식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yi 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키가 될 테고 xi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무게가 되겠죠. 이런 식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몸무게 xi의 몸무게 예를 들어서 뭐 60kg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전학을 왔다고 한다면 이 학생 키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모형이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이 y 값이 얼마인지 나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런 예측 모형으로서 이제 우리가 회귀 모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yi는 베타 제로다, 이 베타 1 xi라고 얘기하는 이 식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5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구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5개의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즉, 5명을 측정을 한 겁니다. 우리 반에 5명을 측정을 했더니, 몸무게가 72kg이고, 키가 176cm인 학생이 있고요. 또는 뭐, 43kg이고 160, 뭐 48kg이고 163cm 이렇게 뭐 5명의 뭐이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수업 차시에서 우리가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 이 구했던 그 공식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눈을 딱 씻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산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식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그 산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평균값이었습니다. 그죠? X바, Y바였으니까 결국 뭡니까? 몸무게의 평균값과 키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각각의 평균값들을 구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회귀선을 구하기 전에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산점도를 그려보면 실제로 이 점들의 분포를 보고, 이게 직선의 관계가 있겠네,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점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점들의 분포가 이렇게, 5명의 점들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귀 방정식을 만들면 이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모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평균값은 몸무게를 x라고 하고 키를 y라고 했을 때 몸무게의 평균은 55 x바죠. 그죠? 키의 평균 y바죠. 그죠? 키의 평균 160입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계산 못하실 학생들은 없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처음에 뭘 구하냐면 편차를 구합니다. 그죠? 편차. 각각의 편차. x의 편차, y의 편차를 구할 겁니다. 편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값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라는 걸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편차는 뭐냐면 xi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값입니다. 그죠? x1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x3, x4, x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x1에서 x바 평균이니까 이걸 뺀 값이죠. 그죠? 60에서 55를 뺀 5가 이 칸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의 편차에는 xi의 값이 70이고 평균이 55니까 72에서 55를 뺀 17이 이 값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칸에는 43에서 5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겠군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y에 대한 편차도 구해야 되겠죠. 그죠? y에 대한 편차도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칸에 들어가야 될 편차는 y1이 이 값일 테고요. y2는 이 값일 테니까 y1에서 평균값 169를 뺀 3이 되겠네요. 그죠? 3이 이 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편차, y에 대한 편차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식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편차 곱이 있었죠. 분자는 우리가 베타 1을 구할 때 분자는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해서 다 합한 거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편차를 곱해 보겠습니다. 네. x의 편차, 그다음에 y의 편차를 곱하면 뭡니까? 이 두 개 곱한 거죠. 그죠? 5 곱하기 3 한 겁니다. 그죠? 여기는 17 곱하기 12 한 거고, 요걸 우리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이렇게 나올 테고요. 분자는 편차의 합이었으니까 36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타1을 구할 때 분모는 뭐였습니까? 분모는 x의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거였죠. 그죠? 편차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편차의 제곱은 xi-xy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한 겁니다. 그죠? 5를 제곱한 값을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고 17을 제곱한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고 분모는 편차 제곱의 합이었으니까 얘들을 다 더하면 516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타화는 편차 제곱분의 편차 곱이었습니다. 360을 516으로 나눈 이 값이 위에 베타1이 되겠죠. 베타1은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1은 결국은 516분의 365가 될 테니까 0.7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베타 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베타 제로는 오히려 더 편하게 우리가 구했었죠. 베타 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y의 평균에서 베타1 구한 값을 빼고 x바를 곱한 값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169-0.72 곱하기 55니까 129.67이 베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베타 제로하고 베타 1 값 다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y 해선 129.67 플러스 0.72x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제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그 공식들이 사실은 그닥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이 함수식의 그래프는 요 직선의 그래프가 될 테고요. 이 그래프가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즉 잔차의 제곱의 합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기선을 구했으니까, 회기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 회기 방정식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해석을 이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키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라는 답은 이 회기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이 0.7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뭡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y는 a 플러스 bx다라고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y 제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b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우리가 x라고 하고 세로축을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y는 a 플러스 bx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동을 하면 이 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이걸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이동한 양을 델타 x다라고 얘기를 하고 y가 이동한 양을 델타 y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기울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x의 변화량인 델타 x분의 y의 변화량인 델타 y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울기의 정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x가 이만큼 변화할 때 y는 이만큼 변화합니다라는 얘기는 이 기울기의 의미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몇 단위 변화하는 겁니까?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0.72만큼 증가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x라는 건 뭡니까? 몸무게죠. 그죠? 몸무게. 뭐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우리가 하고 키를 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0.72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면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키는 0.72cm 증가합니다. 즉 뭡니까? 몸무게 1kg 증가가 키에 미치는 영향은 0.72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만들고 나면 이 개수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몸무게가 65kg 사람, 65kg인 학생이 뭐 전학을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5kg인 사람이 전학을 오면 우리가 이 학생의 키를 한번 예측해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지금 회귀 방정식을 가지고 있죠. 어떤 회귀 방정식이냐면 몸무게가 몸무게를 집어넣으면 키를 예측해주는 회귀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x에 65를 대입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죠? 대입을 시켜버려서 계산하면 y는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y 햇은 129.67 더하기 0.72 곱하기 65kg을 넣으면 계산하면 176.15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측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다소 조금 비현실적인 몸무게와 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있죠. 광고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면 광고비 한 단위, 뭐 광고비를 우리가 1,000만 원 단위로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 광고비 1,000만 원당 매출에 대한 기획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 우리가 7,500만 원의 광고비를 투입을 한다면 매출액은 얼마로 예상할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는 예측 모형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영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회계 분석 첫 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서 이 회계 이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회계 분석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시 수업은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